오늘의 컨텐츠, 오늘 하는 얘기는 그 자료에 보시면 화면 다 보이시죠? 버트 모델입니다. 버트. 이 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하진 않을 거고요. 버트만 할 겁니다. 버트는 여기 장표를 챕터를 쭉 내리시다 보면 트랜스포머 뒤에 이렇게 버트라고 나와요. 버트를 아시려면, 풀리 이해하시려면 트랜스포머를 아셔야 되고, 트랜스포머에서 셀프 어텐션을 아셔야 돼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버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트를 트랜스포머의 엔코더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엔코더를 이해하셔야 버트를 이해할 수 있고,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구조를 이해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차용해서 그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트랜스포머의 손잡벌, 아들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트의 그 전체적인 풀네임은 Bidirectional Encode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인데 여기서도 나왔지만 인코더라고 나와 있죠. 트랜스포머의 엔코더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버트의 구조 보면 TRM이잖아요. TRM이 트랜스포머라는 뜻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엔코더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픈AI GPT도 TRM을 썼는데 근데 보면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모든 방향으로 다 연결이 이어져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보면. 근데 오픈AI는 한 방향이죠.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엘모라는 그 네트워크도 그 전에 있었는데 얘는 LSTM을 트랜스포머 쓰지 않고 LSTM을 썼는데 얘도 바이디렉션이긴 한데 이게 얘처럼 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엮여서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엘모는 층이 달라요. 완전히 네트워크 두 개가 달라서 한 방향으로 이제 포워드 방향, 리버스 방향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두 개가 따로 있어서 그걸 마지막에 머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버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모랑 GPT-1은 거의 볼 필요가 없고요. 버트랑 GPT-3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버트는 여러 가지 그 프리트레이닝과 그 파인 튜닝 두 가지 그 과정으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든 네트워크가 그렇죠. 프리트레이닝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데 얘는 아예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프리트레이닝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파인 튜닝 할 때 어떻게 방식으로 했는지 서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버트가 약간 좀 더 성능이 좋아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인풋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풋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장 두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문장 두 개를 붙이고요. 여기 보면 플레이잉인데 플레이잉인 것 같았는데 뭐 플레이 샵샵 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얘네 방식의 워드 피어스 임베딩이라는 방식을 써서 워드 피어싱이라는 단어, 그 피어싱 임베딩에 쓰는 단어 사전을 거친 거예요. 거쳐서 이제 토큰화한 겁니다. 이게 자른 거죠. 근데 그 단어 사전에 플레이는 있는데 플레이잉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ing는 그 단어 사전에 있어서 이제 플레이하고 플레이 ing를 쪼갰는데 이게 쪼갰다는 표시예요. 단어가 원래 플레이잉인데 플레이잉에서 플레이와 ing 부분을 두 개 쪼갰다.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이제 샵이 두 개 앞에 붙은 부분은 내 단어 사전에 있는 단어로 찾아서 그 단어를 쪼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SEP라고 돼 있잖아요. SEP는 separate의 준말이니까 당연히 이 두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장이 두 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eparate,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제 separate라는 애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separate는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앞에 이제 CLS가 있는데요. 이게 classifier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어 NLP처럼 해서 translation, Natural Language Translation (NLT) 작업도 할 수 있고 감성 분석도 할 수 있어요. 바로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 인풋 위치에 대응되는 출력층에서 클래스 그 이스티메이션한 클래스 추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파인 트레이닝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미 그걸 다 감안해서 네트워크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CLS라는 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맨 앞에는 CLS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두 개를 붙이고 문장 두 개 사이에 SEP라는 그 또 마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는 이렇게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하잖아요. 포지셔널 임베딩이 뭐냐 하면 LSTM을 안 썼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몰라요. 이게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적 그 단어의 위치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는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걸 하고 거기서 이제 사인파나 사인 함수나 이제 코사인 함수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추가로 더해줍니다. 근데 되게 많아요. 토큰 임베딩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임베딩이 있고 포지셔널 임베딩이 있어요. 포지셔널 임베딩은 그 트랜스포머 임베딩과 유사한데 사인파 뭐 코사인파를 쓰긴 하는데 조금씩 뭐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토큰 임베딩은 이게 쪼개는 단어를 이제 토커나한 거고요. 토커나이징 한 거고요. 그렇죠. 토커나이즈 한 거고요. 먼저 이제 단어를 쪼갠 다음에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갠 다음에 얘를 토커나이즈 한 그 애를 토커나이즈 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워드 임베딩 한 거죠. 그 벡터로 만든 거죠. 벡터로 만든 거를 세그멘테이션 임베딩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해요. 이 세그멘테이션 임베딩은 뭐냐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 여기까지 My dog is cute 하고 separate 여기까지는 1로 놓고 He is playing 여기는 2로 놓고 그래서 구분자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한 문장만 넣을 수도 있어요. 두 문장으로 안 넣으면 그러면 세그멘트 임베딩이 똑같은 수가 되겠죠. 쭉. 그 separate가 중간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한 문장만 집어넣고 그 한 문장을 클래시파이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인풋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토큰 임베딩은 워드 피러스 임베딩을 한 거고요. 세그멘트 임베딩은 랜덤하게 그 싱글 센텐스인지 이게 두 개의 센텐스인지 알기 위해서 그 태그잉을 한 거고요. 포지셔널 임베딩은 아까 말했지만 그 트랜스포머의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포지셔널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인풋을 준비를 했으면요. 얘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처음 메소드가 여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마스크드 LM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하나 썼고 두 번째 방식은 NSP, Next Sentence Prediction 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보시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저에게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이 블로그 가시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콘텍스추얼 임베딩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래서 쭈루룩 내려오면 아까 지금 말하는 워드 피어스가 어떻게 하는 건지 토커나이저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기 설명이 쭈루룩 나와 있고요. 다음에 포지셔널 임베딩 어떻게 했는지 또 나와 있고
사전 훈련에서 이 두 가지 사전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어떻게 했는지, 마스크드 언어 모델은 뭔지, 넥스 스텝, 넥스 엔드 스펙션이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장으로 설명하는 게 더 확실하게 딱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 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입력 텍스트의 15% 단어를 랜덤으로 마스킹을 합니다. 마스킹을 한다는 건 가린다는 얘기죠. 걔만. 그 15% 입력 텍스트의 15%만 랜덤으로 마스킹을 해요. 그래서 이 가려진 단어들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입력된 단어가 이제 마스킹 되는데 그 마스킹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맞추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어들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에 들어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단어 막 써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이런 거 한다잖아요. 그런 그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가서 그곳에서 빵과 마스크를 샀다. 여기서 여기 이 마스크 두 개에 뭐가 들어갈 거냐,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의 단어를 랜덤으로 마스킹 한다고 그랬는데 임정 테스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근데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랜덤으로 마스킹한 게 아니고 랜덤으로 선택된 15%의 단어들을 요 비율로 80%는 15% 선택된 15%의 단어 중에서 80%는 마스크를 하고요. 10%는 랜덤으로 단어가 변경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토어인데 도구로 바뀌었죠. 이렇게 다른 단어가 들어가게 만들고 10%는 그냥 원래 문장 그대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가 불일치가 생긴대요. 뭐의 불일치냐? 프리트레인에는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파인튜닝 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학습을 하는데 맨날 마스크를 봤어요. 마스크라는 애를 봤는데 파인튜닝 했더니 마스크라는 애가 없어. 그러면 네트워크가 혼란을 일으키겠죠. 마스크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한두 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가 전혀 없으면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없는 단어를 넣는데 그것도 한 번은 랜덤하게 한 번은 원래 단어를 그냥 넣어준 거예요. 좀 더 컨퓨전을 속에서 그러면 얘가 스토어가 원래 단어인지 도구가 원래 단어인지 정확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문맥상에서 그걸 파악하라고 이렇게 랜덤하게 준 겁니다. 그것도 가짜의 지금 위치가 있는 단어가 펄스인지 true까지 이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도록 트릭을 쓴 거죠. 이거 되게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영리하게 진짜 머리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트 논문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논문을 잘 썼어요. 그 자체를 뭔가 교과서로 쓸 수 있을 만큼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체계화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쯤 버튼 논문은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15%의 단어를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하고요. 해서 마스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프리트레이닝에 따라 쓰는 게 이제 NSP인데, 아까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이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센텐스 A가 들어왔을 때, 센텐스 B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주고넣어서 이 두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전혀 생뚱맞은 다른 단어인지를 얘가 이제 예측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여기 있죠. 이거는 The man went to the store. He bought a gallon of milk. 뭐 이건 당연히 상점에 가서 밀크를 우유를 1갤런어치 샀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is next sentence라고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The man went to store. Dogs are so cute. 전혀 두 문장이 연관성이 없죠. 이제는
넥슨 센텐스가 아니라고 레이블을 붙입니다. 아까 레이블은 어떻게 붙이냐? 클래스. 여기 클래스 위치에 레이블을 붙여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학습을 하면 여기 클래스 여기에 그 클래스가 나와 NSB. 그러니까 요 클래스 위치에 상응되는 출력층 위치에 얘의 레이블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센텐스가 이어져 있는 앤지 안 이어져 있는 앤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이 마스크하고 여기 마스크고 킹은 뭐 아까 10%는 다른 단어로 랜덤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10%는 그냥 원래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예측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리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세그멘트 임베딩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요. 이렇게 마스크드 앨범 넥스트 센텐스 이거를 해서 파인 튜닝이 되면 이제 내 단어를 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 파인 튜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인 튜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임베딩해서 뭔가 데이스팅 해가지고 이게 긍부정 평가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텍스트의 태깅 작업 이렇게 뭐 요 단어들이 한 문장이죠. 이제 separate가 끝에 있잖아요. 한 문장만 집어넣어가지고 이 단어들의 품사를 태깅한다든지 이게 무슨 마이크가 사람이냐 아니냐 뭐 동물이냐 이렇게 태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태깅 작업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텍스트 쌍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했지만 텍스트 페어가 이어지는 문장인지 이어지지 않는 문장인지를 맞추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개가 이제 모순 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뭔가 중립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문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질의응답, 댄스 뭐 해가지고 질의응답 이렇게 앞에 질문 주고 뭐 줘서 이제 그거에 응답이 나오도록 이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버트라는 아이고요. 버트는 베이스 모델,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는 애들은 베이스 모델 하나하고 라지 모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소타를 찍은 모든 그 결과물이 좋았던 애는 다 라지로 라지가 이제 낸 성과가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낸 거고요. 베이스 모델은 어느 정도의 또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네트워크의 그 가지수고요. N은 6이라는 게 엔코더 구조가 6개를 쌓았다는 거고요. H는 그 엔코더에 이제 어텐션이 다들 아실 건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어텐션 구조가 병렬로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 멀티헤드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D 모델은 입력이 512의 그 입력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512가 나와요. 출력하고 입력식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히든 레이어가 748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1억 1000만 개고요. 라지는 그거의 3배, 3억 4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버트를 풀리 학습을 시키려면 GPU 그래픽 카드가 40기가가 넘어야 돼요. 파라미터 수가 엄청 넘어서. 그리고 제가 다른 업체한테 이번에 회의하면서 들었는데 버트를 기반으로 한국어 엔진을 만들려고 베이스 모델을 학습을 시켰대요. 여기 트레이닝 방법대로. 한국어로. 그래서 무슨 어디 인터넷진흥원 그 리소스를 좀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날수는 날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한 4주? 4주인가 2달인가 한 달인가 2달인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풀리 그 학습을 시키는데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달 수준으로 걸렸대요.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버에서 이거 말고 풀리 말고 리스크드 R로 버트라고 좀 리듀스드 버전이 있어요. 걔를 많이 쓴대요. 리듀스드 버전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우리가 이제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제 성능이 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네이버에서 발표했나? 이제 코버트가 있죠. KOR 버트가 모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국형 모델을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한 데가 좀 몇 개 있고요. 언어 모델은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클루라는 KLUE라는 언어 그 코퍼스를 논문을 공개하면서 코퍼스를 공개했거든요.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네이버도 그 모델을 팝하고 하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한국형 엔진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그런 거 받아서 한국어로 자연어 처리 이제 다시 파인 튜닝해서 자기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아까 말했던 이런 태스크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버트를 가지고 클래스 문제로 해서 감성 분석을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감성 분석은 버트랑 트랜스포머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버트의 인코더 구조를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구조를 좀 보시면요. 이게 있어. 네. 버트 12레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12개 쌓아 올렸다는 건데 버트계 12레이어를 어떻게 쌓아 올렸냐? 이렇게 돼 있어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거에 연결되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있고 얘를 다 더해서 컴퓨터하고 애드 노멀라이징 해서 이제 출력을 똑같이 입력수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 주는데 이 구조가 12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12개까지 해서 처음에 입력층의 개수와 출력층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거는 트랜스포머 강의를 좀 보시면 알 수 있고 여기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에도 바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뭔지, 포지션 임베딩이 뭔지, 그 리니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어떻다는 건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잠깐만요. 버트 하기 전에 나와 있는데. 셀프 어텐션 나오면서 여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텐션 자체를 이해하고 싶다. 어텐션이 처음 나왔던 게 C2C 그 논문의 단점을 하기 위해서 그 어텐션을 처음 발표한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 어텐션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텐션은 그 자체가 각각의 위치에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얘가 그 my dog is cute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간에 스코어를 매겨서 이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올 거지 그 스코어를 보고 위치에 포커싱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위치를 포커싱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스코어가 나오는 게 어텐션인데 그 어텐션을
이런 구조로 셀프 어텐션으로 만든 게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구조가 퀄리티, 밸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서 소프트맥스 취해서 디멘전을 나눠서 디멘전을 나누는 건 이 벡터들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여기다가 나눠줘서 노멀라이징 하는 거고요. 노멀라이징해서 소프트맥스 취하면 이게 극단값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잘 분포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 값을 곱하면 이제 어텐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 한 단어의 모든 단어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스코어를 갖고 줄 수 있는지 벡터 값으로 보여줘요. 어떤 문장에서. 그래서 이 because 앞뒤에 있는 단어들의 스코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시라는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얘랑 강한 스코어로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애들을 위치적으로 그런 거를 셀프 어텐션을 해서 이제 드러내주게 만들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의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구조가 엄청 강력해서 요즘에는 모든 애들이 이 셀프 어텐션을 쓰고요. 언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시계열 분석에서도 트랜스포머가 은근히 잘 맞아서 버트나 그런 걸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데도 많고 버트를 좀 변형한 DPT라는가? DRET인가? 라는 모델이 있는데 영상에서도 써요. 영상에서 그 비디오가 시계열로 들어오잖아요. 시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모델로 버트를 좀 변형한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트하고 GPT-3는 여러분들이 NLP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딥러닝을 하시려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제 거의 필수입니다. 트랜스포머, 버트, GPT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 가서 무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트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키덕스 책이요. 은근히 NLP의 기본이랑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NLP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좀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은 이 NLP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서베이 오브 트랜스포머라는 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보시면 PDF를 다운받아서 논문을 이렇게 보시면 트랜스포머가 현재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가 논문 끝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파생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텍스트별로 NLP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엔코더 디코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 GPT는 이렇게 된다. 디코더는 GPT가 쓰고 GPT 1, 2, 3가 썼고 엔코더는 버트가 썼고 그래서 로버트 빅버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고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이렇게 가고 레이어 노멀라이전, 모듈 레이어에서 포지션 임베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지 어텐션 구조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겠죠. 네, 이 논문들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야에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구조를 바꿔보고 싶은데 참고치가 없었다 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클러스터드 어텐션, 스타 트랜스포머, 롱포머, 별게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BOT, 이건 렐러티브 포지션 임베딩이네요. 그래서 뭐 CV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DTR. 이게 오브젝트 파워, 오브젝트 트래킹을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구조를 갖다가 오브젝트 트래킹 하도록 영상 인식에도 쓰도록 바꿔놓은 논문이에요. 당연히 셀프 텐션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가정식을 곱할 때 CNN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쭉쭉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가 버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여기서 발표는 끝내겠습니다.